제주 강돈 화녹, 그러니까 제주 돌고래가 사슴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떻게 돌고래가 사슴으로 변하겠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께 제주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주제는 제주 바다의 귀염둥이, 이 남방 큰 돌고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쓰는 돌고래, 제주에서는 또 수액이, 곰색이 이렇게 부르죠. 이 돌고래가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돌고래의 어원 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예전에 돼지를 말할 때 돛이라고 그러는데 제주에서 아직도 쓰는 표현이죠. 돛 플러스 고래. 돛고래가 부르다가 돛고래 하다가 돌고래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위키백과에 나온 가장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언어학자한테 물어보면 돛이, 그러니까 디귿이 리을로 변한 어학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래서 돛고래가 돌고래로 변했다라는 거는 별로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5세기 두시연에 많이 들어보셨죠? 훈민정음을 창조한 이후에 훈민정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든 책 중에 이 두보의 시를 훈민정음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두시연입니다. 그 두시연에 보면 석경린 갑동 추풍 돌고래 비늘은 고솔보름에 움직이 놓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돌고래 비늘은 가을 바람에 움찔거리리,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에 석경, 돌고래를 밑에다가 훈민정음으로 돌고래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우리가 쓰는 돌고래라는 말은 15세기 당시에도 조선인들이 쓰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은 무엇이냐, 이건 아직 근거가 없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쓰는 표현은 바다의 돼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해돈, 바다의 돼지 또는 강에서 사는 돼지. 예전에는 돌고래가 한강으로도 많이 거슬러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돈, 해돈 또는 해저, 저자도 돼지 저자거든요. 그래서 해돈, 해저, 강돈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점은 서양인들도 돌고래를 바다에 사는 돼지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영문명인 포포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부리가 있는 놈은 돌핀, 없는 놈은 이걸 포포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포포스의 라틴어를 보면 포르쿠스 피시스, 즉 돼지 물고기, 돼지 형태를 띤 물고기다 라고 해서 포르쿠스 피시스라는 기원에서 포포스라는 이 돌고래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 당시 서양 사람들도 돌고래를 바다에 사는 돼지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옛날 고대인들은 참 비슷한 인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해돈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딱 두 번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1500년 연산군 6년 시절에 나온 얘기인데, 경기도 감사에게 강돈, 해돈이죠. 강돈을 산채로 잡아 올려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잡아오라고 하는 거 보면 당시 16세기에도 포경 기술은 있지 않았냐라고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 1571년 선조 4년에 나온 기록인데요. 여기는 바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지금의 우리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왕이나 세자는 하루에 3번씩 신하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죠. 우리가 그걸 이제 주강 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주강 시간에 조운의 폐를 논하는 게 있습니다. 조운이 뭔지 아시죠?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강이나 바다를 이용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수송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조운의 폐를 논하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무슨 어느 지방은 무엇이 많고 다른 지방은 무엇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는 소금이 되게 귀한 동네거든요. 제주는 대신 노루 가죽이나 사슴은 많으니까 노루 가죽이나 사슴 가죽은 많죠. 근데 전라도 지방은 소금은 많지만 노루나 사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가죽을 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의 소금과 제주도의 노루 가죽과 사슴 가죽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면 백성들이 편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주 강돈 화녹, 그러니까 제주 돌고래가 사슴으로 변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은 그 이후에도 문학적인 표현에서 자주 쓰이는, 당시 조선 학자들이 많이 쓰던 표현인데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떻게 돌고래가 사슴으로 변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제주에 그만큼 돌고래가 흔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돌고래는 어류가 아니죠. 포유류죠. 어류가 아닌 포유류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되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근데 해돈 강도는 이거는 당시 문헌에 글에 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말로는 돌고래는 말도 쓰였겠지만 15세기도 이미 쓰였겠지만 주로 한국 고전 문헌에는 물을같이, 물아치, 물같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형약집성방이나 동의보가 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돌고래를 표현할 때 물을 같이, 물같이, 물아치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제주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곰새기, 곰수기, 또 뭐 감새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건 또 제주 동쪽에 사시는 분들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제주 서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또 안 씁니다. 수애기, 수애기, 수애기 뭐 이런 표현, 이런 말로 불러왔습니다. 근데 이 수애기라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느냐라는 거 보면 또 인터넷에 쳐보면 물 숫자에다가 애기, 그러니까 물에 풀어놓은 애기다 라는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이 어원의 실마리를 제가 찾아보려고 여러 개의 문헌들을 찾아봤거든요. 요새는 한자로 된 책도 전부 디지털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이 어원의 실마리를 제가 찾았습니다. 여기에 해도너라는 용어를 찾을 수 있는데 속명으로는 상광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놈은 한 장 남짓, 한 장이 10척 정도 되거든요. 한 3.3m 되는데요. 몸통은 둥글고 길다. 색깔은 검고 큰 돼지와 비슷하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다닐 때는 반드시 무리를 이루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색색 소리를 낸다. 여기서 색색 소리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나노 어목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 다시 교정 편찬한 전어지의 한글 이름을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이 문헌적 가치가 있는 게 오늘날 물고기 이름을 밝히는 아주 길라잡이가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여기에 해도너를 한자로 수욱이라고 쓰고 한글로는 슈욱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나노 어목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전어지에는 수욱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니까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으며 검은색의 붉은 빛을 띈다. 근데 코도 이마에 있는데 항상 입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코를 통해 내뿜는 소리는 힘센 쏘가 씩씩거리는 것 같다. 여기서도 씩씩거린다 라는 이 소리라는 점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돌고래를 한자로는 해돈이나 강돈 이렇게 표기했지만 우리말로는 돌고래가 내는 소리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이름을 불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증언이 하나 있습니다. 박구병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국 포경사, 한국에서 포경을 연구하는 분이면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과거 국내 1세대 고래 연구가인 그 고 전찬일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황해도 연안에서 까나리가 연안으로 들어올 때면 해돈이 찾아와서 색색 하는 소리를 내면서 까나리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새애기 또는 쇠애기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를 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제주에서 우리가 부르는 수애기, 수어기 등등은 이게 돌고래가 내는 소리, 색색, 색이라는 이 소리에서 유래한 의성어가 아닐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제주에 남아있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럴듯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질문 하나. 그럼 수애기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곰새기는 뭐냐? 제주 동쪽 사람들은 곰새기라 부르는데 이것도 뭐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곰자가 곰 플러스 새기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기, 수애기 할 때 그 애기와 비슷하죠.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곰이 문제입니다. 제주어에 곰자가 쓰는 이 접두어가 어떨 때 쓰냐면 곰바르,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아주 자잘한 고동 따위의 그 해산물을 얘기하거죠. 이 곰이 뭐냐면 이게 바다 연안이다, 가에 있다 라고 쓸 때 이 곰이라고 쓰는 접두어가 있는데 그래서 곰색이란 바다 연안에 사는 수애기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곰색이는 곰 플러스 수애기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고래라는 어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에 쓰는 수애기, 곰새기가 어디서 유래했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쭉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